저는 부산 중구 어딘가에 사는 아재입니다. 저의 삶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퇴근 후 공원 벤치에서 막걸리 한 병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웹툰을 읽는 게 제 삶의 큰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막걸리 한 병 사서 공원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는 지기 시작하려 했지만 아직 노을이 지지 않았던 시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9월. 모기도 없고 쾌적하게 공원에서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웹툰을 들어가 좋아하는 만화를 틀었습니다. 그렇게 한 6시 반쯤 되었으려나?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뛰놀던 아이들도 하나둘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은 사람이 줄어들며 조금씩 조용한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막걸리 한 병을 모두 비우고 나서 못 본 웹툰 하나를 더 클릭했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공원 안에 아주머니 한 분과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 3명이 있었습니다. 4사람은 모두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설픈 모습으로 서로에게 테니스공을 주고받는 걸 반복하며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신경은 웹툰에 있었기에 정확히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다 3 남매 중 가장 첫째처럼 보이는 키가 큰 여자아이가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건지 눈길이 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조금 흐물거리는 듯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그 여자애를 놀리듯 사이에 두고 공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아이는 불편한 몸으로 공을 쫓았고요. 좌우로 크게 몸을 흔드는 모습이 뭔가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팔다리를 그렇게 크게 흔들며 움직이면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머니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금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기분 나쁠까 고개를 푹 숙여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웹툰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 왼쪽 시야 끝에 공이 굴러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애가 흐느적거리며 공을 가져가기 위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확히 말해 본 건 아니지만 인기척을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공을 모르는 척하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쳐다본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웬만하면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어느새 제 시야로 들어와 공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손도 조금 불편한지 공을 잘 못 짚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그 아이 손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을 잡아 던져주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고 공을 집어야겠다 생각하며 고개를 잠시 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동생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그 여자아이 몸을 통과하더니 공을 짚고서 다시 공놀이하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술도 마셨고 웹툰을 1시간 넘게 쳐다보고 있으니 눈이 멍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두워졌지만 분명 해질녘부터 있었는데 귀신은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는 순간 그 여자아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정확하게 마주친 것뿐만 아니라 눈을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입가에 미소를 씩 하고 지었습니다. 순간 그 여자아이의 표정에서 무언가 정체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이 온몸을 덮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저는 휴대폰으로 다시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 여자아이가 제 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요. 스마트폰에 온 시선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분명 제 옆까지 다가온 아이의 발목이 보였습니다. 발목 아래에 신발을 이상하게 신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절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신없는 공포감에 사실 어떤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아이가 뒤돌아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시야 끝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고 어둑어둑했고 저는 다급하게 일어나 공원 쪽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순간 그 형제와 아주머니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당장이라도 그 여자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향해 걸어올 것만 같았던 공포감에 뛰지도 못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걸어 나오며 그 여자아이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축 처져 있고 귀가 뒤집어져 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귓바퀴가 눈 쪽이 아니라 뒤통수를 향해 있었죠. 신발도 좌우가 헷갈린 게 아니라 앞뒤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 다 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틀림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그때 먼 발치에서 그 어린 여자애가 구두에 좌우가 옳은지 묻듯이 여기야 저기야 하는 듯이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모를 것을 막 가리키며 저를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집까지 뛰어 도망치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악 물고 뛴다는 느낌을. 물론 저는 아직도 그 공원을 한 번씩 지나칩니다. 물론 막걸리는 다른 곳에서 마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야, 신발 똑바로 신어 라고 한마디 해야지 생각하며 오늘도 막걸리 한 잔 중입니다.